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월 중순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오를만한 종목들 네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거의 매달 수익 인증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토론방에는 캡처해가지고 사실 올리고 이런 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수익을 인증하는 게 저는 강사로서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좀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은 지금 물려갖고 마이너스 20, 30%인데 누구는 매일매일 돈을 번다? 이러면 제가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수익 인증하는 건 자제하고 있지만, 이건 콘텐츠로서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능하면 꼭 이렇게 타령을 해서 수익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은 보시는 것처럼 2192만원 정도, A 계좌는 이렇고요. 계좌가 30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달에 비하면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대부분 다 3,000, 4,000씩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월달에 조금 덜 나왔죠. 한 2,000대 정도. 8월에 매매했었던 종목들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9월 전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요. 뭐 관심 없고 빨리 9월까 어떤 종목이야 스킵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 그리고 과거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과거의 영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선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꼭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부터는 계좌 분리를 별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는 5월달에 테스트했던 게 실적주하고 이제 테마주 계좌 분리해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고, 최근에는 실적주 매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테마주를 안 섞어서 이제 뭐 비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두산, 대부분 다 실적주죠. 제가 말하는 테마주라 함은 재무제표가 정말 형편없는 거, 유보율이 1000% 이하라든가 부채율이 뭐 200%, 300%가 되거나 영업이익률이 뭐 3년 연속 마이너스가 가거나 이래서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테마주로 분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테마가 붙은 거잖아요. HBM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상당히 우상에 향하는 장기 재료로 보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테마잖아요. 테마. 뭐 IPO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하겠다 이러는 테마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재료다. 두 개의 테마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JW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바이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대웅과 셀트리온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이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죠. 대웅은 마이너스 한 80% 정도. 그거는 제가 이제 주식 시작하고 딱 2주 후에 있었던 일이었고 평생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데, 중해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주기 때문에 사실 매매를 했고요. 실적이 다음 분기하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서 이제 매매를 했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고요. JW 중해제약도 역사적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엔터 중에서 제가 항상 원픽으로 뽑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SM이 강하단 말도 훨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매매를 해서 3% 정도 수익이 났는데, 급락을 하면 오히려 JYP는 좀 자신있게 매수하는 편이고,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반등하는 날이 오겠죠. 발목 아래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락할 때마다 모아가다 보면은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되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5일선이나 21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실적주와 테마주는 매매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화장품 실적주고요. 그다음에 뭐 PSK 홀딩스는 약간 테마성이 있고, 생각보다 좀 테마주가 있네. 제가 조금 흔들렸나 봅니다. 특히나 이런 모나미 같은 쓰레기 같은 종목들은 하면 안 됐었는데 140만 원의 손해를 보고서 손절을 했네요. 일본이 펜을 잘 만들잖아요. 펜. 그러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일본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펜인 모나미가 오른다는, 심했을 때 있잖아요. 반한 감정. 그때 모나미 엄청 급등했었습니다. 이번에 오염수 때문에 재탕돼갖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들어가지 말 걸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만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전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상속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좀 특이한 제도죠. 승계가 많기 때문에 당뇨, 차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누가 좀 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사실은 그거 보고 들어갔었는데 물려가지고 손절을 깔끔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틀간 좀 하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8월 30일날 정리하고 나서는 매매를 하진 않았었고요. 8월 수익 인증은 그렇게 했고, 9월달도 지금 비슷하게 한 18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9월달에는 아무래도 한 3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좀 불확실성은 악재거든요. 좀 이틀간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재차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도 현재 좀 수렴이 좀 된 상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만 있으면은 2600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좀 고무적인 일은 삼성전자에서 대량 수급이 또 들어왔습니다. HBM 신산업에 대한 언급 때문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이 지점이죠. 5,5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간이 5,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시에 옵션 만기일인데 기간이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리밸런싱 했다라고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HBM 관련된 주들 급등을 했고 ARM이라고 해서 이제 신규 상장하는 미국의 나스닥 종목이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 중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에는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붙은 거, 로봇은 실적이 없는데 테마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성장 사업은 맞지만 9월은 좀 안 좋은 게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장기 연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전에 현금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도 돈을 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 이런 것들은 악재로 보거든요. 그 전주에는 주가 흐름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차익 매물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급이 좀 약화될 때는 확실히 됐거든요. 3분기 실적 진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폭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한 이 정도 2,600 선에서 올해는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9월에는 남은 거래일 수는 사실 많지는 않고 9거래일 동안 제가 좀 주목하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 HBM 관련된 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서 5,500억이라는 대량 매수가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이번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오늘 기간에서 5,500억 원을 또 샀고 그만큼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관련된 주인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11% 급등을 했었고 매매를 여러 번 했었던 마이크로 컨셉톨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한 때는 6.8%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만 더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뭐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나 가온칩스,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는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고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큰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시스템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칩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인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SFA 반도체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이 어떤 업종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종목들이 최소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골든크로스 근처인지 데드크로스 근처인지 이 4개만 구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초만 아셔도 당연히 다 아실 부분인데 지금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죠. 7만원대까지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한 거는 9월 1일에 6.1% 삼성전자가 6%나 오르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거고 오늘도 기간에서 5,500원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소한 우상향을 그릴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들어온 거고 삼성전자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주로 하던 HBM 사업에 대한 재료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도 올해가 바닥이라는 것들도 지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좋게 봤고요. 같은 업종인 SK 하이닉스를 봐도 거의 완전 정배열 초입입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두 종목 다 정배열 초입이란 얘기예요. 다음 주 월화 정도만 좋다면 완전 정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정배열인 거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갈 수는 있겠죠. 실적주로서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업황이 좋지 않다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정배열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세 달 뒤에 30% 40% 수익 내는 게 좋아라는 사람들은 역배열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로봇주에 대한 하락, 매도에 대한 관점들도 설명드렸었잖아요. 로봇주들보다는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반도체가 강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인 건 맞습니다. 올해 1월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3-4배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반도체 올인하다 보면은 배터리 지금 다 반토막 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